첫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대회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20분 내외로 준비를 했고요. 네, 말씀드릴 순서는 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저희 이제 그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좀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자원들의 문제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잘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전력교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늘어나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8차 전력 수급 계획, 그러니까 2017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설비 용량은 한 10%에서 한 34% 정도로 설비 용량이 늘어나고요. 발전량은 한 6%에서 한 2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체 분야는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 두 개 분야로 일단 나눴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태양광 예측 쪽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풍력 발전량 예측 쪽을 이왕이면 이렇게 좀 도전을 하시는 게 입상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그 시간은 최대 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동네예보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앞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그 기준의 시간은 시간 단위로 하되 현재 시점부터 내일, 모레 24시까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은 그냥 일반인, 고등학교 이하 제외한 일반인이고, 만약에 이제 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3명 이하로 구성을 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연구소나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떤 기술이나 데이터의 접근성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한을 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인턴분들은 이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입상이 되면 팀 자격으로만 시상을 하고요. 팀 내 개별적으로는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하고 풍력 두 분야에 대해서 중복 참가가 가능하고 중복 시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하는 뭐 예측 방법이 나는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이건 만능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각각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유학 중이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국내 거주자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유학 중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안 받았으면 참여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혹시 뭐 그런 분 계시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방법은 저희 이제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저희 이제 대표 메일인 contest.kpx.or.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시거나 또는 생각하시는 그런 예측 기법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확인하는 거를 데이터가 없이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상 데이터하고 전력거래소의 발전량 데이터를 가져다가 넣어보니 예측이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 하는 거를 일단은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0%가 됩니다. 평가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단기 예측을
미래 거를 해볼 거예요. 해서 수치를 제공을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70%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최종 이제 평가를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부터 18년까지 지역별로 태양광이나 풍력 데이터를 본선 진출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심 때 안 드리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받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예심을 통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참가 신청서는 뭐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시면 뭐 아시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내용이나 예측 기법 활용 방안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내용 예측 기법을 잘 써주셔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 신청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 내부 이제 이 수요 예측이나 이 재생에너지 예측 관련돼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분들이 예비 심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처는 반드시 좀 핸드폰 번호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릴 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명란에 뭐 내가 누구지를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를 막 쓰시는 거는 반칙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름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슬라이드는 준비를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팝업이 뜨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팝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맨 밑에 보면 대회 요강 및 접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링크를 시켜놓은 게 공지사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공지사항 쪽에 대회 모집 요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양식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표 메일 요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가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됐다는 거를 연락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근데 아마 제일 관심이 있게 좀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 평가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눴습니다. 예비 신청, 그러니까 예비 심사는 참가 신청서만 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이 서면 평가를 해서 각 파트별로 12명 또는 12팀이 되겠죠. 그러니까 12명을 갖다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선발을 하게 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이 예측 기법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분석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저희도 이제 이번 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는 본선 진출하신 분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시켜서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선에 대한 심사는 그런 내가 지금 제안한 예측 기법이 적정하고 나중에 활용하는데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이 본선부터는 저희 거래소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을 반반씩 섞어서 지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차 이 분석 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때 예측치에 대한 전망치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게 적정하다, 이 기법이 적정하다라는 걸 하나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기상 정보를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이제 분석 보고서만 이제 심사를 하고요. 이 분석 보고서 심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2차 심사 대상자를 또 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측한 결과를 이제 PT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입상자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먼저 예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 선정 및 기획, 분석 기법의 활용,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신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예측을 할 건지,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데서 이렇게 데이터를 따와가지고 정말 새로운 기법으로 예측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하게 되면 가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본심은 나중에 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주제 선정 기획, 분석 기법 활용, 결과 활용, 예측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사에서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한 그 결과를 PT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얼마만큼 나왔냐를 이제 가장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기타 능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이제 봐서 평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심을 통과를 하시면 이제 실제적인 이제 활동, 이제 어떤 예측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으실 텐데요. 1차의 심사가 한 70%, 2차 심사가 1차가 30%, 2차가 70%에서 총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순위를 평가를 할 거고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각 분야별로 6명씩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상은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상장으로는 이제 저희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상금은 기업체 소속 참가자한테는 지급하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부하고 이제 어떤 기업부하고 나눠서도 해볼까도 했어요. 근데 처음 하는 대회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이 참석하실지 저희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예측이 거의 빵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모아서 뭉뚱그려서 하되,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에서 좀 이쪽 분야를 좀 보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명예만 드리고 돈은 그냥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드리자, 이렇게 좀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으로 입상이 되더라도 개별적인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팀으로만 해서 이제 하나로 해서 나가고요. 그럼 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정의를 할 때 그 안에 이제 일반인도 있고 뭐 기업체 뭐 직원분도 계시고 만약 이렇다고 하면 기업체 참가자가 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상장만 수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금까지도 좀 원한다 싶으시면 팀을 구성하실 때 학생들로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액수가 적어지잖아요. N분의 1 해야 되니까 그냥 단독으로 출마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 대회 일정은 지금 이제 공지가 되어 있고, 이번 달 말일까지 해서 이제 참가 접수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접수가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예비 심사를 해서 합격자, 그러니까 이제 진출자를 발표를 해드리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분석 보고서하고 뭐 이런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신 다음에 8월 한 두 번째 주에 2차 심사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8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PT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다른 대회도 다 이런 이제 유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선 심사부터는 그 심사 공정성을 위해서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좀 객관성을 높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심사 점수는 비공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부적합한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만 시상을 하고 팀 내 개인 시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이제 수상자가 부담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금은 대학원인 일반 수상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체 소속 참가자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1등 상금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이게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기업체 소속 참가자 다음 차순위자가 일반인이면 일반인이 최우수상 상금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떼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위사실 기재 또는 뭐 데이터 조작 이제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나중에 이게 밝혀질 경우에도 입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반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선 선발 대상자 중에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안 서약서라는 게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함부로 이렇게 누설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제공이 안 된다는 건 나는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의미하고 똑같죠. 그래서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점은 꼭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대회 개요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수요예측팀 손훈구입니다. 오늘 우선 미래 전력 에너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예측, 발전량 예측 방안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국외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력거래소에서는 이러한 그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예측 모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부사항으로 이제 추진 계획하고 예측 기술 현황, 그리고 경진대에서 분야별 예측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고요. 우선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상 데이터 외에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이 가능한지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와 그리고 수요 예측, 저희 거래소에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 예측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변성현 차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에너지 정책, 3020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같은 경우에 17년도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증가를 할 전망이고, 이제 전체 설비 대비해서는 사업용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87.6%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이 발전량에 대해서 설비 효율이 늘으면은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알지 못하는 이 간발량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희의 거래소에 물려있는 개통 쪽 분야의 전력 사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들어가 있는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PPA로 물려있는 태양광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그 동네보 자료들 그리고 저희 내부의 태양광 일사량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 빠지는 수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반영을 해서 하루에 전력 부하량에 대해서 예측을 전력 부하에 대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 이 지금 경진대의 최종 목적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저희 쪽 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참여해주신 그런 분들과 함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측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대응에 대해서가 필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그런 경우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13기가와트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간헐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석탄 화력이 석탄 발전에 대해서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독일에서 뉴스 기사에서 한 달간, 2주간 지금 석탄 발전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얼마 정도나 나올 것인지 사전에 탐지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발전 계획이 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쪽도 그러한 저희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예측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모형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 모형이라는 것은 그 예측 주기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그 재생에너지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예측 기법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어떤 모형이 더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효과적 그 예측 경진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예측에 대해서 우수 인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예측에 대해서 우수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상과 연관되어지는 이런 인력 분야의 인력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해서를 모두가 공감대를 이뤄서 인식을 하고 실데이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예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 적합한 우수 인력에 대해서를 국가적으로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예측 관련 기술에 대해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독일의 GIZ 같은 경우에는 기후 기반의 예측 모형과 시계열 모형의 다양한 모형을 비교해서 예측 기간별로 정확도를 비교를 하고 이를 인도나 그런 다른 외국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술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도호쿠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사량과 태양광 발전 출력을 정밀도 있게 예측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하여서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를 그 지역별 아니면 특정 발전소별로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대학 같은 경우에는 PV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치 지역 구조물의 타입, 모듈 형태에 따라서 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연구 중이며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태양광 예측을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전력거래소 이제 제주본부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 예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상청과 이제 국립기상청 내에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자원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측 결과들에 대해서를 풍속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일사량과 이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풍력에 적용하고 있는데 풍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전력계통 운영기관 및 전력회사에서 기술을 보유 중이고요. 대부분 초단기 예측에 대해서는 이제 퍼시스턴스 모형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전에 있던 관측 값들만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 예보, 기상에 대한 수치 예보 모형, 그리고 통계 모형을 적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이제 그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사실 2010년도에 서먼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예측,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측 기술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가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 예측 기법에 대해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스 모형이 있고, 물리적 모형, 실제로 기상 관측값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발전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리적 형태로, 고정적인 형태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통계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타임 시리즈,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나 다른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들을 통합시켜서 더 나은 모형, 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이 기술 기법들을 더 높이고자 해서 새로운 테크니컬 방법으로 앙상블 방법 또는 퍼지 방법, 웨이블렛 트랜스폼 방법 등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모형들에 대해서를 한 가지 모형만 쓰기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온 방법들이 하이브리드 모형으로 NWP하고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모형을 합산한 것, 그리고 인공신경망과 퍼지 등에 대해서 합산한 방법, 그리고 그 기상자료와 이제 타임 시리즈 모형을 합산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도에 나왔다면은 그 이전부터 그 독일이나 다른 네덜란드나 그런 데에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던 것이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그 증가량이 전년도부터 급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외국보다 뒤처진 수준입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가 이제 예측 기간에 따라서 분류 및 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30분 이내는 초단기, 그리고 30분에서 6시간 이내는 이제 단기, 6시간에서는 1시간은 중기, 그리고 1일 이상은 장기로 그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방법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그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보면요. GIS 보고서에서 보면은 초단위일 경우에는 실제 관측값들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단위일 경우에는 구름의 이동 이미지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 또는 타임 시리즈 방법을 이용하는 게 그 관측값들을 이용한 타임 시리즈 모형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위성 영상을 통해서는 시간 단위, 그리고 1간 이상일 경우에는 NWP, 그러니까 기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온 예보 자체도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 기온에 대한 예보 자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측에서 이제 Y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분야에, 하나의 특정 지점에 대해서 예측할 경우에는 이런 관측값을 이용을 하는 게 낫고요. 그 범위가 커지는, 이 범위가 1000km 아니면은 100km 이상, 10km 이상의 범위일 때는 NWP 모형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치 예보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상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를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수치 예보 모형에서는 기온에 의해서도 물리적 모형이 있고, 그리고 습도에 대해서도 물리적 모형이 있고, 그것을 하나의 특정 공간으로 나타내서 그 연관 관계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예상 수치를 말합니다. 왜 저희가 기상청에서 보는 동네 예보 자료들도 다 이 수치 모델의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우선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일사량에 대해서를 이제 영향들에 대해서를 보면요. 대기 밖에서 일사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면은 오는 그 일사량이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가 되고 남은 양이 무엇이냐? 저희의 이제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되는 것이죠. 그 수치에 대해서를 수치 모델에서도 예보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일사량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발표 자체는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풍속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가 부분에서 이제 온도와 그 지표 부분에서의 온도 차이들에 대해서를
반영을 해서 이제 풍속의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기상 요소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클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형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모형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는 어떤 기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주요 요인에 대해서를 파악을 하고 이 요인들을 통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저희 기상 자료 외의 것을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예측 모형을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셔서 어떤 자료를, 위성 자료를 사용하셔도 되고 NWP 자료를 접근하실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거래소에서 우선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태양광 예측 방법에 대해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기상청에서 우선 기상 실적으로서 기온, 물량, 습도에 대해서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온과 물량, 습도는 3시간 단위로 저희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고요. 저희 모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권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이 대기권 밖 일사량에서 물량, 습도, 기온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재예측을 실시해서 그 일사량에 대해서 추정을 합니다. 일사량에 대해서 추정을 한 것을 저희는 사용을 해서 다시 설비 용량과 발전 효율들에 대해서 모델링해서 태양광 발전을 예측을 하고요. 또 다른 이것을 한 가지 모형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사가 있으면은 그와 우리가 예측했던 일사와 유사한 일자의 발전량에 대해서를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바뀌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일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상 업체에 통해서 그 일사량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까지 일사 예보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GBM에서 F브레인이라는 회사로 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맑은 날에는 64%까지 더 높게는 80%까지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고 하늘이 흐릴 경우에 아니면 하늘이 흐린 날에는 17%, 더 낮게는 10%까지도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권 그 온량과 그리고 기상 괴양들을 통해서 이 발전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는 간략하게 일사에 대해서 기상청이 나와 있는 것. 밖에서 대기권방 일사가 오면은 구름에 대해서 흡수가 된다. 그 대기에 대해서 흡수가 되는 그 정보에 대해서를 얘기해 주던 거고요. 대기에 대해서 흡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습도라는 요인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인공침명학 모형을 사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 간략하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라, 충북 그 매 지역들로 이제 예측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제주본부에서는 이제 풍력 예측에 대해서 제주에 대해서 간발량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요인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풍속과 풍량에 대해서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건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바람을 변환을 시키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풍속의 요인인데 문제가 이게 맞바람으로 오는지 측면으로 오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풍속 터빈이 회전을 하기는 하지만 일부 영향들에 대해서를 낮게 할 수가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거에 이제 외국 사례들이나 그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풍력 발전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풍속과 풍량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GIS 보고서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연구들을 그 예측에 대한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들을 이미 실행을 시켜고 어떤 모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단기간 같은 경우는 래피드 일반적인 이제 퍼시스턴트 모형들을 사용을 했고 12시간부터는 기상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적 모형들을 사용을 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모형 구축 시에는
사실 이 추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강한 돌풍이 일어날 경우에는 발전기에 대한 기기 고장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풍력이 0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특정 부분에서 램프업, 램프다운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풍속에서부터 발전이 가능하고요. 뭐 1m/s나 2m/s에서는 발전이 안 나지만 몇 m/s 이상에서부터 발전효율이 0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수준의 이상에서는 전격 출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발전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풍속만 아니라 풍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리작업 풍력 발전 모형은 뭐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 출력 산정 방법 중에서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풍력 터빈 자체가 80m, 높게는 이제 100m 높이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으실 기상자료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의 관측된 기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를 이제 변환을 하면은 이거는 풍력 발전기 타워 높이를 통해서 풍속을 보전을 하는 게 보통 80m에 대해서 10m 풍속으로 역추적 해가지고 상관계 그룹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려면 파워 커브를 저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밑에 나오는 수치는 이제 풍속입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인데요. 풍속 같은 경우가 계속 0에 가깝게 나타나다가 이 풍속이 이제 5m/s 이상이 되면 증가를 했는데 15 수준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격 전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치로 1500메가와트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형을 만들 때도 이런 파워 커브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이트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뭐냐면요. 기상청 데이터 포탈 사이트입니다. 데이터.kma.go.kr로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를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기온, 습도, 강수량, 그 외의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서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보 데이터는 사실 기상청 날씨 누리에 가시면요. 예보 수치에 대해서를 3시간 단위로 예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지역별 날씨를 검색하면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 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에 대해서를 이제 시간 단위로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기간들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최대 7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모레 12시까지만 이 기상 예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그 00시를 기준으로, 새벽 00시를 기준으로 모레 00시까지이기 때문에 72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지금 시간으로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에도 기상청 날씨 마루라는 사이트를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 예측 정보에 대해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저희가 이번에 예측 정확도를 하는 NMA 기준으로 3.6%였나 그 정도 수치로 나왔고 저희 거래소에서 하는 태양광 예측 정확도는 3.8%, 거기는 3.7% 수준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이트는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기상자원지도인데 greenmap.go.kr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수치 예보 모델을 기반으로 수치에 대해서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기건방 1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에서 그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의 사이트들은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 저희한테도 조금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찾아가지고 이 정도 보았는데 더 이상 정보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좀 얻고 싶은데. 자, 저희 평가 요소는 예비심사하고 1차 평가 기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평가 요소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에 대해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NMA라는 거는 그 5차 절대값 함수의 평균 값에 대해서를 설비 용량을 곱해서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설비 용량 대비해서 평균 오차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기상청 대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은 저희가 MAP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 MAP를 왜 사용을 하느냐, 전력 부하량 같은 경우에서는 MAP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에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일 때를 비교를 하면 극단치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는 NMA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평가 요소에서는 우선은 이 평가 수치만 갖다가 예측을 할 경우에는 찍는 경우가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분포로서 이걸 찍었을 때가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를 약간은 이렇게 보고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그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선정,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 이 데이터에 대한 출처를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서도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PT 발표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가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 자신의 재생에너지 모형이 우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여기서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그 방법들에 대한 소개 및 설명, 그리고 제시된 방법이 다 기존의 모형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차별성, 아니면 기존과 모형과 동일하다면 그 기존의 모형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저희가 만약에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그 시간대별로 그 예측 값들에 대해서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를 어느 팀이 더 예측 정확도가 높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거래소에서 지금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두 개에 대해서 패턴을 보시면요, 지금은 하루 동안의 특정 일자에 대해서의 예측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사전의 계획을 통해서 양수용에 대해서를 적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의 기상 개방에서 태양이 오늘 잘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흐려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이 적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반발량에 대해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일반에서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를 도정을 저희가 기존에 있던 수요 예측 모형에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태양광 도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에 따라서 얼마나 간발량이 생길 것인지, 실제로 저희 거래소를 개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지금 저희 거래소의 수요 예측 정확도는 18년 기준으로 MAP 기준으로 1.13%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예측 정확도 1%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태양광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측에 대해서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쪽에서 저희 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런 대회에 대해서를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